과학이 만난 운명의 신과 전쟁사 속에서 미래 국방의 시그널을 찾는 밀리터리 S.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미 씨. 아니 교수님, 저희 지난 시간에 뭔가 서스펜스 영화보다 더 스릴 있는 엄청난 무기를 봤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이야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원자폭탄보다도 더 은밀하고 네. 그리고 또 수소폭탄보다도 더 치명적인 핵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았어요. 하나 더 남았다고요? 네, 그 대체 뭔가요, 그게? 현재 전 세계에서 단 6나라만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와. 와. 어머머머머. 대박이다. 와, 진짜 크다. 멋있다. 어. 해양 패권 장악의 핵심 요소인 핵 잠수함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동미 씨, 잠수함 어떤 성능이 제일 중요할까요? 적진에 은밀하게 쥐도새도 모르게 침투하는 어떤 네, 맞습니다. 잠수함은 비밀스러운 작전, 그런 작전 수행을 해야 하다 보니까 최대한 바다 밑에 네. 심해에 오랫동안 있어야 더 훌륭한 작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 위로 올라오지 않고 수중에 얼마만큼 오랫동안 잠항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그 능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까지 쓰던 디젤 추진 잠수함은 수면 위로 올라와서 공기를 가지고 내려가야 그 공기로 이 디젤 엔진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잠항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랫동안 올라오지 않고도 밑에서 은닉 작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게 원자핵 추진 잠수함의 원리죠. 핵을 동력으로 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정확하게 기본 원리가 뭔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 우라늄 핵폭탄, 분열 폭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천천히 만일 에너지가 나오게끔 만들면 어떻게 될까? 그게 되는 건가요? 네, 그걸 만든 거죠. 와. 그게 오늘날 우리가 쓰는 원자력 발전, 원자로 기술이에요. 근데 바로 그 원자력 발전, 원자로 기술을 맨 처음에 만든 게 바로 이 핵 추진 잠수함의 기술이었던 거예요. 아니 저는 핵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핵 잠수함이라고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네요. 근데 그 전 세계에 단 6개국만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일단 이 미국과 러시아는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니까 왠지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쟁 많이 한 나라들, 저도 뭐 영국이라던가 프랑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두 나라가 좀 의외이실 겁니다. 자, 신흥 군사 강국인 중국 그리고 인도입니다. 인도. 네. 그러면 네. 이 최초의 핵 잠수함은 미 해군이 주도를 해서 개발을 한 걸까요? 네, 육군은 우리 원자 핵폭탄도 가지고 있지. 공군 입장에서는 수소폭탄도 가지고 있지. 또 전략폭격기도 가지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해군 입장에서도 뭔가 새로운 전략 자산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 핵잠수함의 아버지 하면 하이먼 리코버. 미국의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또 여기에서 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이제 MIT에서 또 석사학위를 받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엘리트 과학기술 장교예요. 우리 맨하튼 프로젝트에서도 일을 좀 가서 옆에서 배우기도 했고, 그때 원자력의 무궁무진한 그리고 엄청난 위력을 깨달은 거예요. 그 원자 핵 분열, 이걸 이용을 해서 잠수함에 이것을 오랫동안 은닉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데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각고의 노력 끝에 핵 추진 잠수함 프로젝트의 대장, 매니저, 총책임자가 됩니다. 리코버 대령은 카리스마가 대단했다고 해요. 원래 이 원자핵 추진을 잠수함 말고 조금 더 안전하게 수상함에다가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제시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본인이 확신했던 것처럼 안 돼! 무조건 잠수함! 무조건 밀어붙였고요. 그래서 그의 부하 중에 정말로 알만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잠수함 승조원으로서 그 복무한 해군 장교 중에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 리코버 제독이 일 하나는 정말 똑부러지게 잘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물질이잖아요. 네. 방사능 물질. 그러면 이거를 철저하게 차폐 시설을 해야 돼요. 아니 조금이라도 누출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형 사고죠. 네, 어려운 시설들, 부품들이 수도 없이 들어갔던 거예요. 원자로부터 또 차폐 시설부터 또 승조원들이 마실 수 있는 산소 발생기부터 뭐 만들 게 너무 많아. 엄청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계속 난제들이에요. 이게 완성이 된 게 1955년 1월. 인류 최초의 핵 추진 잠수함 USS 노틸러스. 그 노틸러스호가 진수해서 시험 항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뭐 거의 무한정하게 그 바다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게 바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렇죠. 네, 완전히 혁신적인 새로운 개념의 잠수함. 1955년에 첫 항해를 시작을 했죠. 네네. 57년 거의 한 2년 2개월, 26개월 동안에 다시 연료 보급을 받을 동안 7만 해리, 그러니까 지구 2바퀴 반, 그러니까 13만 킬로미터. 1958년에 또 기록을 세웁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북극점 수면 아래 두꺼운 만년빙을 통과를 하면서 핵잠수함의 무제한 항송 능력 그리고 극한 환경 바로 거기에서의 작전 지속성을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우와. 그러다 보니까 역시 미 해군이 잠깐 밑바닥으로 내려가는가 했더니 최고의 그 세계의 전략 해군으로 다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이제 미 해군의 자존심이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말 그대로 대형 사고를 쳤네요, 미 해군이. 네, 오늘 얘기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